2000선을 현재 코스피가 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석 연휴에는 장세가 좀 하락할 것이다라는 예상과 달리는 조금 잘 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각 수급 주체별로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함께 좀 만들어 가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가 정체된 상태 하에서 모처럼 말해 낙폭 과대 종목들, 제약 바이오 관련주, 또 식음료 관련주, 건자재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들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선호했던 개인들의 투자 수익률을 보면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동향을 보게 되면 지난 2월 달부터 그들이 이제 매수를 했다는 건데요. 9월 달에도 계속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죠. 아무래도 9월 달도 역시 순매수를 하는 달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8개월 연속 순매수하는 꼴이 되고요. 이것은 금융위기 이후 두 번째로 이제 긴 기간입니다. 그 규모가 무려 12조 7천억 정도 된다는 건데요. 참고할 것은 그중 유럽계 자금이 약 10조 원 정도 됩니다. 전체 외국인 매수의 약 78%, 거의 80%에 가까울 정도로 유럽계 자금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점은 그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유럽계 자금이 들어온다면 그들이 선호하는 종목, 대부분 패시브성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최상의 종목들, 업종 대표주, 그 중에서도 금융주를 선호한다는 성향을 이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일정 기간 단기 성향이 높다는 것과 함께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흐름, 향후에도 만약에 금리와 관련된 프레셔가 낮아지면서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온다면 아마도 유럽계 자금이 지속적으로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 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2분기 하반기 때 보다 더 집중되는 모습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 때 외국인들의 매수한 규모는 6조 7천억 정도 된다는 거고요. 특히 7월 달 브렉시트 직후가 되는 거죠. 4조가 넘게 들어왔었고 그 이후에 지난 8월 달에 1조 9천억 정도. 그리고 9월 달에서는 약간 그 매수 규모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건데 그래도 9천억 정도 순매수했다는 거죠. 어쨌든 9월달 들어서 대형주들의 주가 탄력성이 떨어지는 것도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약화되는 것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랬을 때 하반기 들어서 사실 지난 상반기 때에는 처참하게 일반 개인들이 저조한 수익률을 냈다는 것인데 하반기 때는 어땠을까 하는 점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역시 하반기 때도 일반 개인들의 수익률은 저조했습니다. 외국인들이 1.9% 정도의 수익을 냈다는 추석 전까지입니다. 1.9% 정도까지 수익률을 냈다는 것이고요. 개인들이 무려 마이너스 11.3%입니다. 코스닥에서는 무려 마이너스 22%. 아마도 코스닥 현재 코스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약 바이오주 쪽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저조한 수익률을 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러한 저조한 수익률을 냈다는 것이고요. 기관들은 그 반대죠. 기관들 계속 코스닥, 코스피 양쪽 시장 모두를 매도하고 있는 이 와중에 매수한 종목들을 통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12.9% 불과 3개월 사이에 그런 정도 수익을 냈다는 것이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13% 정도의 수익을 냈다는 점에서 일반 개인들과 극명한 대별을 이루고 있다는 거 우리가 참고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주로 매수했던 종목이 무엇인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현재 기관들이 주로 매수했던 종목들은 아주 평범한 종목들입니다. 현대차 가장 모더런 종목이죠. 삼성물산, 삼성화재,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포스코 또 각가지 은행주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산그룹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종목에 치중을 했는데 전통 제조 또는 전통 산업에 해당되는 PBR이 낮은 종목들 위주로 매수했다는 가치 평가죠. 가치가 낮은 종목들, 가치 대비 주가가 낮은 종목들 위주로 편입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좋은 수익을 냈다는 것인데요. 시장 흐름이 크게 나쁘지 않은 한 이런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또 개인들이 주로 매수한 종목들을 보면 기관과 그 성격이 비슷한 쪽으로 본다면 기아차, LG화학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추세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화장품 쪽에서 낙폭거래인 이츠스킨 같은 종목들이 그에 해당이 되고요.
또 의료 관련주 쪽으로 봤을 때는 한세실업 추세 하락 중에 있죠. 또 이마트 같은 종목, 또 현재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는 CJ CGV 같은 종목들. CJ CGV와 관련돼서는 제가 따로 이제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종목이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왜 이 종목이 최근에 이렇게 하락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인들은 주로 그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들, 작년에 인기를 모았던 종목들 위주로 많이 매수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통해서 아주 저조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고요. 자, 외국인들은 상당히 다양한 섹터의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그중에 특징적으로 수익이 비교적 좋은 종목들을 골라본다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저도 가끔마다 말씀드리는 단순히 실적 외에 다른 쪽을까지 봐야 된다라고 했던 바로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럼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긴 하지만 수익률은 저조했던 종목이 아무래도 퍼시픽입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상당히 좋고요. 또 카이를 많이 매수했고요. 또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매수한 가장 뚜렷한 종목 중에 하나가 또 하나테크입니다. 그 못지않게 코스닥에서 이렇게 계속 매수하는 종목은 유진테크라는 종목이죠. 예,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하신다면 향후 시장의 정상적, 즉 현재 지수 상승 장세 또는 안정 장세가 됐을 때 또 그 장세를 외국인 내지 기관이 주도하는 장세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어디다 포커스를 맞출지에 대한 윤곽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